여러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시작했다. 사실일까요? 사실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잠실 트리지움 84제곱미터 매물 하락액이 1억 7천만 원이에요. 매물의 하락, 호가를 부르는 게 낮게 불렀다는 거예요. 1억 7천만 원이나 낮춰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집값을 내놓을 때 당연히 최고가 근접해서 내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집값은 낮춰 내놓지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급하다, 내가 돈이 급하다 그러면 낮춰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돈이 급하지 않는 한 절대 낮춰 내놓지를 않거든요. 예. 그런데 1억 7천만 원이나 낮춰 내놓았다는 것은 팔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팔고자 하는 의지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이제 집을 팔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낮춰 매물을 내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실 트레지움은 1억 7천만 원에 낮춰냈어요. 24억 5천만까지 올라갔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22억 5천만 원에 내놨으니까요. 게다가 올림픽 패밀리타운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억짜리를요 19억 5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떨어진 가격이에요. 팔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팔고자 하는 의지가. 이게 강남은 이런 건 아닙니다. 강남만.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계 주공 6단지 59제곱미터는요 9억 4천만 원까지 가던 집값이 9천만 원 낮춰서 8억 5천만 원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팔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마찬가지로 기름동의 동부센트럴빌 여기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 1억 8천만 원을 낮춰서 내놨습니다. 10억 9천만 원 가는 집을 말입니다. 9억 1천만 원으로 내놨으니까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게 절세를 하겠다, 팔겠다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시죠. 실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어떻게 하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2주택자일 경우는 72.5%죠. 아니 71.5%죠. 이것을 45%로 낮춰줬습니다.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30%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야 지금 팔아야 되겠다. 빨리 지금 내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뭔가 시장에 변화가 조금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팔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서울이나 강남 강북이나 여기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GTX B노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B노선인 경기 남양주 호평동 여기에 집값도 지금 금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 루첸 포레스티움 전용 59제곱미터입니다. 직전 거래 보다가 5천만 원 깎아서 5억 원짜리 거래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억 원짜리 거래도.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니까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런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매물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인천은 9.5% 나오고요. 경기도 8.6% 그리고 서울도 8.5%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이야기는요. 1억 원 낮춰서 지금 건매를 내놨다고 하더라도요. 1억 원 낮춰서 건매를 내놨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에서는 지금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 안 팔린다가 요즘 지금 분위기예요. 이게 정부가 지금 쉽게 말하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어디까지 풀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때문에 안 팔린다가 대세입니다. 1억 낮춰도 안 팔린다. 팔려야 될 텐데 그죠?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래는 절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모양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이 지금 5월 10일부터 어제부터죠. 이게 5월 31일인가요? 이때밖에 안 돼요. 이때밖에. 6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보유세가 책정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 전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도세도 절감을 하고 보유세도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보유세도. 근데 그때까지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20일밖에 안 되고 너무 짧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니까 가격은 낮춰서 내놓는데 또 사는 사람 입장에 더 낮춰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뭔가 변화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활성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물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낮춰라. 그리고 대출 얼마나 해줄 거냐. 뭐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뭔가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집값은 떨어진다는 주의거든요. 장기적으로는요. 그런데 언제 떨어지느냐가 요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많이 일어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보유세가 세니까요. 두 채를 한 채로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강남으로 하면서 강남은 더 비싸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집값의 어떤 양극화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수도권 집값은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